자, 거기 집합 한번 보십시다. 거기 집합의 뜻과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의라고 좀 적어주실까요? 보실까요? 거기 카테고리가 4개가 나와 있죠. 카테고리가 4개가 있죠. 집합과 원소 있고 집합과 원소 사이 관계가 있고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고 원소의 개수는 집합의 분류 이렇게 나왔는데 주목. 이 집합은 수학에서 어떤 수학을 집대성한 그 현대 수학에서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단원인데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대소 관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등학교 과정을 살짝 넘어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단어는 수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먼저 이 집합과 원소, 이 집합이라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점선면처럼 하나의 그 약속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에 집합해라 체육 선생님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모여라라는 뜻의 의미로 집합, 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밑줄 한번 꺼볼까요? 주어진 조건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이 모임 밑줄 끝이고요.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객관적 사실이라고 밑에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의 대상을 분명히 했는데 객관적 사실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두 가지를 나타내서 보자. 10등 이내의 고1 학생 공부를 좀 잘하는 고1 학생.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10등 이내, 반에서 10등 이내의 고1 학생들이 모임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1등부터 10등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공부를 좀 잘하는 고1 학생의 모임이라고 하면 얘는 좀 모호하지. 기준에 따라서 1등만 공부를 좀 잘한다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뭐 30명 중에서 반 넘어가면 잘한다고 할 수 있고,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 이런 것들이 모이면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키가 큰 학생들이 모임, 이것도 크다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기준이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160인데 160도 다 크면 키가 큰 학생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키가 180이면 나보다 작은 놈, 뭐 78, 79 이런 것도 키가 작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집합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쁜 여학생들이 모임, 그 다음에 잘생긴 남학생들이 모임,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다. 10등 이내의 고1 학생들 모임인데 여기서 A부터 뭐 어디까지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뭐라고 할까? W까지 학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A라부터 W까지 그 각각의 대상 객체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원소라고 읽습니다. 원소. 그러니까 집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 대상들을 원소라고 나타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1, 2, 3, 4라고 하지 말고 1, 2, 3, 6이라고 해보자. 여러분들 1, 2, 3, 6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니? 6의 약수. 맞아요?
이거 약수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내가 좀 이따 표현할 텐데 이렇게 집합기호를 나타낼 거야. 그러면 이 1, 2, 3, 6 각각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소문자로 표현 안 됩니까? 집합은 전부 다 대문자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소문자로 표현하면 안 돼. 그러면 이 1, 2, 3, 6을 모임으로 갖고 있는 A를 집합 A라고 읽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박태민이 일어서 들어라. 그러면 지금 1, 2, 3, 6이 A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그쵸? 그러면 A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1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냥 1로 쓰면 숫자하고 집합하고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것은 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표현할 때는 내가 이렇게 A의 관계식으로 벌어지는 표현, 그 다음에 1은 이 집합하고 차이 나게 가운데 삼지창처럼 표현하는 것이 집합과 원소,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객관적 사실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그 모임은 대문자로 표현해야 되고 대문자로 표현된 이 집합기호 중괄호의 모형들이 각각 있는 대상들을 원소라고 하고 그럼 표현은 집합과 원소의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기호의 정의다.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볼까?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A, B, C로 나타내고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는 줄 쫙 까볼까요? 얘들아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 처음 개념이니까. 박태민 내가 두 번째 지정하기 전에 일어나서 들어라. 알겠지? 졸리면. 자 다시 그러면 내가 A라는 집합이 있고요.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1, 2, 3, 6이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1, 2, 3, 6은 12의 약수야.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중괄호 형태로 표현한 것을 집합 기호라고 표현할 거고 각각의 그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표현하고 그거의 표현 관계는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됐니?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고 만약에 O라고 했어. 그러면 A 원소가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는 X바, X는 6의 약수. 자 왼쪽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오른쪽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원소 나열법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얘는 순열 개념이야. 조합 개념이야. 우리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지?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야? 순열은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조합은 순서가 필요 없지. 맞습니까? 원소를 나열 때는 지금 내가 1, 2, 3, 6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표현했지만 큰 것부터 작은 걸 표현해도 되고 뭐 1, 3, 2, 6 표현해도 되고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기 좀 모호한 것들, 좀 간편히 표현하는 것들을 조건 제시법을 하는데 뭐 뒤에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조건 제시법은 주로 무한 집합을 표현할 때 조건 제시법을 많이 쓴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한 집합이 있고 또 다른 집합이 있냐라고 하면 연우야 안 된다. 그래서 들을래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로 나누는 두 집합이 뭐 이런 거야. 얘는 뭐 개수를 셀 수 있을 거고 개수를 셀 수 없을 거고 이렇게 나타냈는데 정확한 무한의 개념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볼게. 1, 2, 3, 4 땡땡땡땡땡. 얘는 무슨 집합이야? 자연수 집합이야? 2, 4, 6, 8 땡땡땡땡땡. 자, 그러면 내가 100 이하의 자연수와 100 이하의 짝수의 집합은 1대1씩 순서쌍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연수는 100개고 짝수는 50개니까 쌍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맞냐? 그런데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수라 그 다음에 짝수 집합이라고 하면 지금 얘가 전부 다 어떻단 얘기야? 대응관계를 맞췄어. 그럼 선생님 5는요 10이고요 100은요 200일 거고요 1000은요 2000일 거야.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한이라는 것은 계속 수가 커지고 있는 상태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무한의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이라는 집합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어떤 집합들이 원소의 대상들끼리 1대1 대응 관계가 만족하면 걔를 무한 집합이라고 하는 게 수학적인 무한 집합의 정의야. 다시 대상인 집합 A와 B 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A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들 간에 서로 1대1 관계가 성립할 때 그 두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교과서에서는 그냥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 집합,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하는데 무한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수 집합하고 그 다음에 짝수의 집합하고는 여러분들 자연수 집합은 무한한 거 맞죠? 끝이 없잖아. 짝수 집합도 무한한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걔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끝이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만약 유한 집합이라고 하면 100 이하의 자연수와 100 이하의 짝수 집합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유한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개념으로는 셀 수 있다 없다라고 정하면 되고 그 원래의 수학적인 용어로의 무한 집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표현해놨잖아. 조건제시법은 무한 집합 그리고 원소 나열법은 대부분 유한 집합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적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을 1, 2,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소 나열법을 표현하더라도 왜 틀립니까? 지금 내가 1, 2 다음에 여기에 3이 오냐 4가 오냐 해서 그 다음의 규칙이 다르지. 맞습니까? 1, 2, 3이면 1씩 증가하니까 나머지는 4, 5, 6이라고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박태민 그 다음에 밑에는 곱하기 2씩 증가하는 거지. 그죠? 1에다가 2 곱하고 2에다가 2 곱하고 4에다가 뒤에 8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 점점점을 자연수의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3개의 숫자 이상은 표현하고 점점점이라고 표현해야지 원소 나열법의 정확한 표현이야. 알겠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얘를 1, 2, 3, 점점점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지금 x바 x는 그 x를 조건한 거야. 뭐라고? 자연수라고 지정한 거야. 됐습니까? 둘 다 같은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무한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표현하기 편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꼭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문제들이 있지.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y라고 표현할게. y는 1과 2 사이 단 y는 실수. 자, 1과 바가 있으니까 2와 3 사이라고 하자. 2와 3 사이의 실수는 몇 개니? 셀 수 없지. 무한집합이란 말이야. 무한집합. 그죠? 무한집합. 그죠? 이 사이를 우리가 원소의 나열로 나타낼 수 있다? 문제 안 돼. 나타내기 어렵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조건제시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집합을 표현하는 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이 있어. 그러면 원소나열법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유한집합일 때 덜어 쓰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조합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증명을 할 때 조합으로 원소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원소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조합을 떠올리면 된다는 얘기야. 컨비네이션을 떠올리는 얘기야.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집합을 나타낼 때는 무한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거기 벤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와 있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지금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6, 그 다음에 집합기호, 그 다음 x와 x는 유구양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에다가 1, 2, 3, 6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다시 우리가 집합과 원소, 특히 집합이라는 대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모임, 그 대상의 각각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 됐습니까? 집합과 원소, 집합과 집합의 기호를 나타내는데 일단 이번 단에서는 집합과 원소는 표현이 아까 표현했던 대로 벌어진 다음에 삼립창처럼 포크처럼 하나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선을 넣는다라고 기억하시고, 집합과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소나열법, 하나는 조건제시법, 마지막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 원소나열법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 한정적인 유한집합을 주로 나타낼 때 사용하고 순서 있다 없다? 순서가 필요 없다. 또 하나 빠뜨렸네. 중복되지 않게 표현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 2, 3, 6인데 1하고 2를 두 번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중복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무한집합을 주로 나타낸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한의 개념은 뭐다? 두 집합 간의 관계가 1대1 대응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때 그 두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지칭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집합을 내가 나타냈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이거하고 같은 느낌이야. 이거하고 우리 0팩토리얼은 얼마라고 정의하더라? 1이라고 정의했잖아. 그쵸? 맞습니까? 같은 느낌이야. 아무 원소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때문에 공집합을 정의하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필요해서 공집합을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A 원소가 몇 개니? A 집합 원소가 4개. 그치?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호로 나타낼 때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타내고 그 개수를 세서 4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야?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해되셨음? 자, 그러면은 103쪽을 얼른 푸시고 그 다음에 좀 10분간 쉬었다 갑시다. 너무 많이 돈다. 그 사람. 응?